자, HMM입니다. HMM의 경우에 지금 뭐 35,500원까지 14.52%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기준에 10%는 좀 그렇고 15% 수준을 좀 오버슈팅 범위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차익 실현 범위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5조 이상의 극대형 또 주력 포트폴리오 뭐 스윙이긴 합니다만 주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오늘처럼 변동이 없을 때 기준입니다. 그 변동 기준에 1에서 1.5%의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35,500원도 넘기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공매도와 대차 물량에 대한 쇼 커버링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미끄러져 내려갈 때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투매가 나오고 거기에 외국 기관들 쪽도 계약해 놓은 로스컵 범위에 도달이 되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처럼 지금 HMM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급 논리죠. 뭐 오늘 기준에 이제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 업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페누전 같은 경우에도 동종 업체들의 기준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어마어마한 강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뭐 사실상은 제한적이잖아요. 어찌됐든 그 HMM은 제차 35,500원을 또 뚫고 넘어갑니다. 35,600원까지 고점을 넘겼고 우리가 원하는 15% 35,650원 도달했으니까 정리해라.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 뭐 예를 든다면 15%대까지니까 35,950원, 36,000원 거기서 정리한다. 아니지.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계좌가 실패가 되고 깨져 내려가고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왜 차익 실현하냐 이거예요.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예? 일본 기준이다 그러면 일본 기준에서 꼬리가 달리면 그러면 제대로 또 안 배우고 못 배운 기준은 꼬리가 달려? 어떻게 달려? 3분의 1?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무슨 3분의 1을 꼬리를 달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올라온 폭에 만약에 3분의 1이다 그러면 4,500원 잡고 1,500원 밀리면 정리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우리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왔잖아요. 어찌됐든 프로그램이 확대되지 않는데 주가가 계속 고점을 넘긴다. 이거는 뭐 쇼커버링이 됐든 개인들의 흥분 상태에서의 비중 물량이 됐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주 먼 기간의 그 통합적인 범위,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HMM을 우리가 이제 그 설정 범위를 맨 처음 잡고 교육을 잡아드렸을 때 이렇게까지도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그래서 이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까지도 설정이 된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먼 그림의 아주 오래전의 교육 기준에서도 이 거래대금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이번에 HMM입니다. 흥분했을 때가 땡겨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주면서 강도 있는 흐름을 준 거예요. 결코 늦지 않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딱 15%대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10% 이상 범위에서는 2, 3%. 그러니까 1.5로 잡을 거냐 2%로 잡을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고점이 이제 계속 넘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35,600원, 고가가 35,700원이에요. 35,700원이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35,700원을 형성할 때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5,700원 고점을 찍고 나서의 조정폭에 1.5냐 2%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익 실현을 하자. 절반을 덜어냅니다. 절반을 덜어낼 건데 일단은 그 절반을 덜어내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것도 윤정도 기분 좋다고 양봉 음봉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1.5냐 2%냐 그 정도 등락 범위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범위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다만 핑계거리 명분 찾아야죠. 뭐예요? 프로그램 수급이 20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주가를 15%까지 당겼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고점이 높여졌다. 그러더니 15% 넘기는 흐름에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의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 그냥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재차 돌려서 이제 고점을 재차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기준에 25,250원, 이게 15일 날 종가입니다. 16일 날도 25,250원으로 종가가 형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1.5%또 2% 수준의 범위가 35,000원 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가 대비해서 1.5 그러면 35,200원, 2%면 정확히 35,000원이 됩니다. 35,000원 공방이 나와서 35,000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 절반 차익 실현합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볼게 하다가는 또 놓쳐요, 고점을. 그럼 조금만 더 볼게 마지노선은 34,000원의 기준을 잡습니다. 5%까지 밀리면 아쉽지만 5%는 떡 싸먹었다. 속된 표현으로 떡 싸먹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1위이기 때문에 고점 넘기고 36,000원 공방까지는 매수를 합니다. 15%까지는 따라붙는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매수 사인을 그래서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편입의 기준의 설정 보면은 이제 시초가나 저가, 시가하고 고가로 봐도 돼요. 저가까지 해서 뭐 등락 범위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에서 재편입을 하려면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차익 실현에서 끝났어? 아니지. 재편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재편입의 기준을 잡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35,000원에 예를 들어서 차익 실현을 해서 2% 등락 범위에 그 이제 35,000원에 지금의 기준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35,000원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차익 실현 10%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편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야 돼요, 또. 그 물량이 등락 범위가 최소 2, 3%의 등락이 나와야 가격 메리트를 보고 또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팔았다는 리스크를 안고 판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라도 월등해야 대사는 거지. 35,000원에 팔고 34,700원에서 1% 밀리면 그럼 매도세 빼고 나면은 수수료 빼고 나면 뭐가 남아? 그래서 어지간해선 차익 실현을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차익 실현한다 치면은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왜 내가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지를 명확히 꼼꼼히 고민을 해보고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 혹은 나는 단타를 칠 거야. 오늘 뭐 완전한 단타를 쳐야 돼. 근데 자칫 오늘 단타를 잘못 치면 오늘 만약에 단타를 잘못 쳤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 뺏긴 거지 뭐. 다 뺏긴 거야. 어설픈 구간에 기준도 없이 차익 실현해서 딱 했더니 그냥 들어올려. 따라붙자니 내가 판 가격보다 너무 높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다 보면 내동매매. 쫓아 올라갔더니 또 눌려. 그럼 겁나서 또 팔아. 그러면 주가는 올라왔는데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고 주가는 올라왔는데 내 계좌를 보면 수익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런 날도. 왜? 밑에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따라붙어. 그런데 또 따라붙었다 보니까 꺾여.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첫 선택해서 방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를 겪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들이 우왕좌왕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팔아 말어. 그럼 기준 잡아서 15% 오버슈팅으로 찍고 프로그램 쪽이 계속 들어와 주면 좋은데 199만 주, 200만 주에서 30만 주가 일단 차익 실현은 나왔고 차익 실현도 나오면서 꺾여서 35,000원 공방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절반을 파는 순간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놔둬야 돼. 어디서 내사지? 어디서 사? 월요일날 사도 돼요.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이 사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또 10%를 봐도 되니까 윗방향으로.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를 35,000원의 매도가 쌓이면 그 공방이 계속 나오면 뭐 글쎄 한 방에 쭉 미끄러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매도 기준에 물량이 쌓였을 때 35,000원의 매도를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때 마지노선 범위를 34,000원을 잡겠다. 그게 5%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5% 수준의 조정이다.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 범위를 보겠다.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위로 올라가더라도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최대 폭이 36,000원입니다.
정리했는데 35,000원 정리했는데 36,000원 넘겨 막 프로그램에 이빠이 들어오면서 그럼 위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파는 거죠. 응? 그러고 나서 그 위로 덮어도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못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더라도 쉽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막 단타 성향으로 여기서 막 바로 밑에서 대사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나만 두고 갈까봐. 자, 일단은 신규 편입자가 5%더 사실 수 있는 기준이 돼요. 35,900원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다라고 감안을 한다면 34,900원 편입했죠. 뭐 그건 상관없고 그러면 이제 현재가 35,000원 기준에 고점 대비 고점 뭐 예를 들면 35,700원 대비 2% 조정 75,700원 대비 마이너스 2% 조정 비중 편입 비중의 50%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10% 유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39,0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HMM 현재가 35,000원 20% 비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2% 조정 35,000원 이탈시 지금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편입 비용에 50% 차익 실현 나머지 10% 비중은 유지한다. 뭐 급하게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만약에 회복이 안 되고 더 크게 밀리면 마지노선 범위에서 또 차익 실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를 한 통 발송을 마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35,000원의 매도 잔량이 쌓였어요. 요 범위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은 일부 매도를 했어요. 물량을 절반을 뺏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 자락에서는 안 팔았죠. 일단은 이건 오버슈팅으로 보지 않겠다 해서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이제 34,950원 이제 35,000원 공방인데 프로그램이 계속 만약에 매도가 나온다면 지금 매도 문자는 이렇게 설정을 잡아놨죠. 이렇게 잡아놨어요. 매도 문자 설정을 잡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동향을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문자 발송 기준을 제가 세 군데를 우리가 유료방 세 군데 발송을 해야 되니까 세 군데 문자를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자 발송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뭐 30만 주 대사 가지고 들어올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 이외에 뭐 자체적인 수급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 쪽은 지금 정체 상태네요. 일단은 이 정도 범위까지는 프로그램이 190만 주, 200만 주 수준까지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요 위에서의 흐름이 확대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199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넘긴 게 11시 26분이에요. 그래서 11시 26분까지 기준이 여기까지입니다. 딱 요 자락. 그러니까 지금 저도 문자 발송을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문자 발송을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지 아니면 더 나오는지 그 정도의 기준을 잡고 그러면 이제 문자 발송을 하려는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제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뭐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차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사면 되지. 프로그램에서 이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탈 시에 편입 비중의 50% 차익 실현이다.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나가서 지금 시간 이후에 놓고 보는 거야. 이제 우리는 12시 42분 기준에 이탈 시에 차익 실현한다. 이 기준점은 그죠? 이 기준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만 여러분들의 경우도 무리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뭐 여기서는 이제 거래대금은 상관이 없죠. 서로 모멘텀 차트를 봅니다. 요 기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린 쪽이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캔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캔들이 빨간색 양봉이네. 이 캔들 거래량 캔들의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는 거래량이 이 주가의 흐름에서 이 주가가 앞전 캔들 대비 올라가 있을 때, 종가가 올라가 있을 때, 앞전 캔들 종가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형성되게 해놓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다, 누군가 샀구나, 이게 이제 기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수익 종목이 아니라 수익 종목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번에는 이제 아이고 다시 이탈돼서 이제 10% 정리된 걸로 기준 잡습니다. 어찌됐건 요 기준의 이 앞전 고점에서는 예외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갖고 오는 상태에서 요 기준의 고점 라인을 34,000원을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보지 않는다. 10%도 안 넘긴 거예요. 34,000원이면. 그러니까 오버슈팅으로 보지 않겠다. 우리는. 오버슈팅이 아닌데 왜 고점 대비 미끄러졌다고 해서 34,000원 찍고 33,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은 2% 이상 조정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하지 않겠다. 왜? 오버슈팅은 15%로 보자라고 규정을 잡아놨고 대처를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이 좋은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외국인 기관 수급,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을 장중에 보지 못한다면은 무조건 이것뿐이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량이 수반되고 이동평균선이 상향이 됐느냐. 그 이동평균선 상향 기준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갔느냐의 기준이죠.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도 10MA, 20MA로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저는. 소나 그 모멘텀 차트에 이 기준, 수치의 기준을 뭘로 줄 거냐. 1044. 이거는 이제 10거래일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10거래일, 20거래일의 기준이 계속 우상향으로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아니란 말이지. 기울기가 벌써 주가가 횡보하는 순간 기울기가 꺾여졌기 때문에 매도 사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으면 매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오버슈팅으로 잡을 거냐 했을 때 이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 15%로 잡죠. 15%가 뭔데? 어디 뭐 교과서에 써 있어? 안 써 있지. 그럼 뭔데? 그냥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우리만의 기준인 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문자가 하나 더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의 기준이 되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HMM의 경우에 이렇게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이제 그 잘라놓은 기준점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린 거죠. 그럼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기준에 한 단계 더의 기준은 뭡니까? 한 단계 더의 기준은 마지노선 부분. 영상을 우리 이제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노선 부분은 5%의 조정, 34,000원이 이탈되면 정리라고 잡았어요. 그 34,000원이 이탈이 안 되길 기대해야 돼. 이탈되면은 그 다음부터 밑에서 잡는 거야. 그럼 프로그램에서 계속 지금 물량이 일부 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손바뀜이 계속 막 형성이 되는 거죠. 150만 주 때까지 나왔다가 일부 또 샀다가 또 나왔다가 44,000 주식 샀다가 가능을 못하는 거 우리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문자 부분을 이렇게 잡아드릴 겁니다. HMM의 기준에 추가적인 그 차익 실현 범위 100% 차익 실현을 한다. 이 범위는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놓고 잡습니다. 그 어찌됐든 34,000원에 34,600원인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4,600 뭐 600원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0% 비중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조정이 나왔을 때 5% 조정이죠. 그랬을 때 편입 비중에 100% 차익 실현한다. 이게 마지노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34,0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재편입의 기준은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33,000원까지 조정 시 혹은
고점 재돌파 시 고려. 고점 얼마? 35,700원 재돌파 시 고려.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매 사인을 잡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기준의 흐름대로 다시 설정 범위가 잡히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보면서 설정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크로스가 나오고 올라가잖아요, 이 기준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꺾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은 급하고, 이제 윤정두가 말은 많이 해야 되겠고 마음은 급하고, 뭔 소리냐면은, 자, 정확히 보시면 11시 29분까지에서 이 기준에 저런 흐름이 나와요. 프로그램 쪽에 200만 주가 넘는 수급이 들어와서 결국은 11시 29분까지의 프로그램 수급은 고가를 찍어주는 수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 결론적으로 150만 주 때까지 한 50만 주 가까이 차익 실현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밀린 거예요. 고점 대비 얼마 밀려요? 1,000원 정도 밀린 겁니다. 3% 정도 밀린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기준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기준이면은 사실상 1%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뭐 2% 추가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지금 재편입도 돼요. 그건 성향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이 되는데, 그냥 단순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다른 HMM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이야. 그럼 얘는 결국은 이 거래량이 터지는데, 저는 이 거래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만 주면 된다는 거야. 왜? 2,800만 주 거래 터질 만큼 터졌어. 그러면 이게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단기 고점이냐라고 한다면, 단기 고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급격히 더 나가고 차익 실현은 나가고, 마감 이후에 봤더니 손바뀜도 아니고 손바뀜이 아니라 한쪽에 다 팔고 나간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지. 응? 다 팔고 나간 거다. 단타 친 쪽이. 그러면 정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손바뀜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를 또 봐야 돼요. 손바뀜이다 하면. 그러면 기계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쪽을 보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그 흐름에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가 100만 주, 두 번째는요, 거래 실릴 만큼 실려 있죠. 예? 거래 실릴 만큼 실려 있잖아. 70만 주면 돼요. 그러면 70만 주 정도만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영선 위니까 크로스가 안 나오고 꺾임만 나와도 된다 이거야. 거래 여기서 터지고 돌리면, 어떤 가격에서 차익 실현을 했든 거래 터지고 돌리면 당연히 양봉이 커지겠죠. 그럼 35,000원 위에서 대살 수도 있어요. 그게 기계적인 매매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유리하게 하는 거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윤정두 이외에 분명히 전문가 매매를 리딩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매도의 기준은 뭐야?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HMM을 끝내줍니다. 지금 해운업체가 굉장히 좋고요. 뭐가 좋고 되게 좋아요. 펀드멘탈적인 얘기를 해요. 거기에 PER도 얘기를 해요. 이게 PER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2.15배입니다. 순이익이요. 뭐 8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저평가고 더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왜? 꺾일까봐. 8조 수준이잖아요. 별거 없어. PER이 이제 이거 대비 2배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쥐들도 겁이 나니까 아무 데서나 밑도 끝도 없이 장대 양봉으로 형성돼 있는데, 양봉이 형성돼 있어. 꼬리도 없어. 근데 차익 실현을 하래. 왜요? 그러면 뭐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그럼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한다는 거지. 장대 양봉으로 올랐다는 거는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들어 올린 건데 누구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은 그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대형주의 기준은 눈으로. 누가 샀는지, 어떻게 프로그램 쪽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지 매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없는지까지를 그래서 같이 이제 분봉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만 놓고 보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뭐 매도가 있거나 매수가 있을 때는 결과물이 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일부 뭐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기술적 분석을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는 거하고 차트를 보고 프로그램 무시하고 이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하고 어느 거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로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160만 주예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물량이 나왔다 그런 기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60만 주나 샀어. 그래서 12% 올라와 있네. 다른 날은 어땠을까? 뭐 이렇게 370만 주, 500만 주 들어온 날도 있죠. 370만 주도 들어왔어. 그때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정확히 10% 종가 기준으로 올라 끝났어.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의 이 기준에 다시 35,000원 공방이에요. 뭐 흥분하고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여기서 다시 살까요? 혹시 나를 두고 또 갈 수 있는데 다시 살까요? 아니지. 예? 신규 편입자도 10%는 가지고 갈 수 있다 했으니까 10%, 기존 편입자도 10%. 여기서 5분봉의 기준에 거래가 더 터지느냐? 응? 35,000원 공방은 나오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더 들어오지도 않아. 거래량이 그렇다고 월등히 더 터지지도 않았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나머지 물량 이제 건망이지. 마지노선은 34,000원.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고다. 골드만삭스가 매수하는 것 같고 골드만삭스가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매수하는 것 같고 나는 고다 여기서. 그랬을 때 마지노선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마지노선은 정확히 잡자. 이렇게 얼마? 5%로 아까 기준 잡아드렸죠. 34,000원 이탈되면. 예전에 두산중공업이 그랬어요. 32,000원을 찍는 날 3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을 했는데 32,000원으로 종가 끝나요. 막판에 확 들어올려서 32,000원으로 끝나요. 그랬더니 아쉽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 당연히 아쉽죠. 근데 결론은요. 그 다음날 약보합 출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3거래일 동안에 23,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32,000원 찍는 날 두산중공업 32,000원 찍는 날 결론적으로 그게 단기적으로 더블 난 거거든요. 13조까지 올린 거예요. 원전 내용으로 작년 기준에 바로 다이렉트로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렇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3거래일만이죠. 정확히 잊어먹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잊어먹질 않지.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는 전문가 친구들이 있을까? 애들이 꼬맹이들이? 응? 종목 한 100개 정도 뿌려놓고 그냥 올라가면 대박 났죠. 이런 애들이 이걸 기억할까요? 아니야. 선택과 집중인 거야.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두산중공업 변동성이 이렇게 확장돼 있을 때 편입의 기준을 잡아 수익을 냈다면 이런 윗골에서 전량차익 실현. 예? 그리고 이런 때 만약에라도 못 따라붙어서 이럴 때라도 따라붙어서 갭상승 3%에 올라갔을 때 전량차익 실현. 왜? 종가는 32,000원으로 끝나서 양봉이지만 장중의 기준에 고점 대비 7%가 밀립니다. 장중 기준에 고점 대비 7%. 6%대까지 밀릴 때 다 팔아버렸어요. 3만 원 수준에. 31,600원인가 얼마 찍고 확 밀렸거든. 전량차익 실현 두 번 나눠서. 이때 이 꼬리가 달릴 때 23%까지 올랐다가 11%로 끝났어요. 23% 올랐다가 11%. 그럼 이때 차익 실현 못한 사람들이 냅뒀더니 너가 보셨죠 대박 났죠 이런 애들이 여기서 매도 사인을 안 줘놓고 우리처럼 오버슈팅 자락 봅시다. 근데 23%인데 오버슈팅이지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대박이죠. 보셨죠. 원전 끝내준다 했을 텐데 이날 처음 음봉 떨어질 때 팔 수 있었겠냐고. 3%, 5%, 6%, 7%, 9% 못 팔죠. 그러다 20% 두들겨 받고 3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32,000원에서. 그러니까 고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외부에 계신 분들 특히 그래요. HMM 똑같이 노출돼 있잖아.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야 공짜로 다 노출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방안에서도 뭐 유료지만은 개별 매매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개별 매매 하시다가도 결론은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히 차익 실현합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을 내려오면 차익 실현합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10%를 오버슈팅으로 잡아도 돼요. 그건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초대량 거래, 지금 초대량 거래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 초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심사숙고를 하자. 심사숙고를 하는데 프로그램까지 도와줘. 결정하기 편하게. 우리가 결정하기 편하게. 어떻게? 최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분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됐죠. 여기 언제예요? 어느 기점이에요? 1시 26분이었잖아요. 11시 29분. 11시 29분이 30분 분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딱 매수가 들어온 거 프로그램이 200만 주 수준으로. 그죠? 여기까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어요. 그죠? 근데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흐름에서 어찌 됐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땡큐 하게도 프로그램까지 차익 실현이든 손바뀜이든 50만 주 정도의 매도가 나오더라. 그럼 미련 없이 35,000원 공방이 몇 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미련 없이 정리하자. 미련이 남아? 그러면 34,000원. 응? 아예 난 5%까지 보기 싫어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제 편히 할래요. 그러면 2% 손절했으니까 뭐 4%에 34,3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시든가. 그리고 나서 어디서 다시 살까요? 팔자마자 그 가격에 또 살려면 뭐 하려고 차익 실현해요? 팔자마자 그 가격에 사잖아요. 그러면서 더 밀리면 그때는 차익 실현도 못해. 손절이라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35,000원에 누가 다 팔았다고 쳐요. 근데 나만 두고 갈까봐 놀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덜렁 사. 조금 전처럼 다시 35,000원 넘길까봐 덜렁 사요. 덜렁 샀는데 돌리면 다행인데 이게 34,000원까지 내려와. 그러면 이제 손절이라고 생각하고 못 파는 거야. 전일 대비 올라온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산 가격, 다시 산 가격 대비 밀렸으니까 못 판다고. 지금 그 얘기 듣고 키득키득 우시시는 분들이 있어. 내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아니 35,000원에 팔았는데 34,700원에 사? 1%야? 선수야? 그럼 계속 그렇게 단타 쳐야지.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추세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갖고 온 거잖아. 펀더멘탈이 끝내줘서 갖고 온 거야? 아니지. PBR이 안 좋은데. 그럼 갖고 온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도 PBR이 높긴 하지만 실적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어서 모멘텀이 있으니까 거래 터져 있을 때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래만 터진 게 아니라 잡주들처럼 거래만 터진 게 아니라 누적 수급이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2,200만 주가 들어온 거죠. 그 2,200만 주가 들어오다 보니 어제까지 기준에 그 2,200만 주의 퍼센테이지 4억 8,900만 주짜리 얼마예요? 거의 뭐 5%인가요? 그러면 4%대 4.5%? 그렇게 되니까 매집이 들어왔네. 근데 오늘도 방어를 주는 게 프로그램에서 200만 주 사면서 들어올리네. 아니 상한가는 못 가겠어? 막말로? 응? 500만 주씩 더 들어오는데 미친 듯이 위쪽으로 쏴주는데 거기에 공매도 대차 한쪽에서 그냥 그네들이 쇼커버링 들어와서 막 위로 사야 돼. 투매할 때 손절할 때 그냥 밑으로 집어던지는 것처럼 지들 돈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공매도 했던 쪽은 해지용이든 수익용이든 대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로 그냥 막 사재끼는 거 어쩔 수 없이. 응? 그건 뭐 자기들 뭐 손실폭이 아니니까. 응? 결론적으로 이제 뭐 그런 기준점의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문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15일 날 종가가 25,250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점에 다 물린 거야. 근데 일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봅시다 해서 28,000원 수준에 26,000원 수준에 그리고 26일 날도 25,200원으로 끝났고요. 26일 아니 16일 날도 그다음에 17일 날부터 주가 변동이 위로 다시 또 나와준 거예요. 주봉에서 굉장히 이쁜 그림이 됐죠. 26,000원, 27,000원, 28,000원, 그리고 29,000원, 29,450원, 3만원 계속 매수해요. 그죠? 3만원, 3,700원, 3,850원 계속 매수할 수 있게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계속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면서 눌림목이야. 과하게 미끄러진 28,000원대 기준에 매수. 29,000원 다시 3만원. 응? 매수.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둔화되고 계속 죽어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손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추수권 선생님 26,000원이시고 26,000원대이신 분들 27,000원 이렇게 해서 요 기준점의 비중 부분들을 다 보는 거 이렇게
그럼 지금 최소 10% 이상의 수익이 다 발생돼 있으신 거예요. 최소. 그죠? 25,000원으로 기준 잡으면 계산하기 편하게 10,000원 올라왔다고 친다면 40% 수익인 거예요. 최저점에서 고점까지 40%대. 이게 이제 전거래일의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직원분들 뭐 식사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전거래일 기준에서 이제 그 표 작업 다 잘해주셨는데, 이런 거 다 지금 캡처본으로 해줘야지. 2월 14일자 지금까지도 가져갈 필요 없이 캡처본으로 다 줘야지. 그다음에 전일의 상승률 상에 이것도 이제 의미 없고 하루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어제 야간 교육할 때 HMM, 어제 이데일리 팍스 방송한 HMM, 거기 다 표가 있어야죠. 캡처한 게. 이미 벌써 아침부터 출근 이후에 3시간, 4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 차트가 다 있어야 돼. 표 작업된 게. 지금 다른 종목 다 필요 없잖아. 장도 안 좋고 어수선하고. 그럼 얘만 있으면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HMM 1,500만 주 기준 거래량, 또 HMM 2,000만 주 기준 거래량. 그때 당시에 이렇게 1,500만 주, 2,000만 주 잡아드리면 야, 2,000만 주 터질까 했지만 오늘 보니까 어때요? 벌써 이미 2,800만 주입니다. 벌써. 23일 또 1,500만 주, 1,500만 주, 1,500만 주 계속 하루도 안 걸르고 계속입니다. 왜? 거래가 터졌잖아요. 거의 뭐 6개월, 1년 만에. 그 흐름 속에서 3월 4일은 맨 윗단에다 놓아놨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자산가치 대비해서 월등히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많이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씀 드린 거고, 지금 방송화면에 HMM을 가져간 적이 없나요? 21일 이후에 매직 계산기나 이런 부분이 그때 이후에 주가가 눌렸었나?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당장 어제 거 방송하면 다 어디 갔어요? 밑에 있나요? 그러니까 1분봉 기준에도 22일 날도 이거 한번 다 정리를 해줘야 돼. 내가 윤정두가 그냥 다 이제 갖다 넣어놓긴 하는데, 같은 날짜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날짜에 막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면 혹시라도 섞여 있으면 안 돼. 요거 이제 정의원님들께도 올려드리고 외부에도 올려드려서 복귀 교육 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그 일봉 차트도 이쪽에서 매일매일 이거 다 자를 필요 없어. 이거 시간 걸리잖아.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 할 필요 없어. 하나 정도. 21일 거면 21일 거 하나 정도면 돼요. 22일이면 21일 거 하나.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자를 필요 없어. 유튜브 거. 그러니까 이게 속된 표현으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고생해서 잘라놨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쓸데없는 일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설명을 해줘야지. 야, 이거 다 자를 필요 없다. 방송화면 있는데 이거 뭐 유튜브 이거 다 자르면 뭐해? 2중 3중으로 몇백 장을 어떻게 볼 거야? 좀 이따 이제 이거 수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수정해드리다 보면 또 윤정도 할 거 하나도 못하는 거지. 일단 있는 거를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까지의 기준에 3월 3일까지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수급이 2,200만 주. 오늘 뭐 최소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뭐 들어와 있겠죠. 사실은 2,200만 주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HMM의 경우에 이제 그 며칠 전에 2월 23일까지 해서의 그 전략 부분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2월 3월 3일까지 기준에 수량이 2,209만 주가 되겠네요. 그죠? 2,209만 주. 이 기준에 이제 그 수급 개선폭 잡으면 2,209만 주 나누기 4억 8,900만 주입니다. 그러면 4.5%. 적지 않아요? 근데 오늘 또 들어오잖아. 4.52%. 근데 오늘 또 들어오잖아. 그럼 4.52% 2,200만 주 기준에 이들의 매수 평균 단가, 매주 평균 단가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27,000 얼마? 그 사이에 500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27,500원 곱하기 2,209만 주. 얼마? 6천억 이상을 샀다. 6,100억. 약 6,100억. 평단보다 뭐 조금 위로 슈팅을 해서 샀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27,500원 곱하기 20% 잡으면 그러면 33,000원이 목표 주가 되는 거야. 다 넘겼죠. 뭐 지금 벌써 이미 넘겼어.
어? 2차 목표 주가는요. 27,500원 곱하기 130%. 그럼 35,700원이니까 36,000원 잡은. 35,700원 정확히 넘겼죠 지금 사실상. 그 다음 범위는요. 27,500원 곱하기 얼마? 150%. 그러면 41,250원이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은 4만 원으로 잡아놓고, 그래놓고 이제 보시면은 이 기준의 매집의 단가 부분, 이게 2007년도 도서 내용이잖아요. 기가 막히다니까 다 맞아요. 매집에 대한 기준이.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또 다시 얘기해 줍니다. 이걸 뭐 전략 이거 여기다 하지 말고 매집 목표 주가에 해주면 돼요. 전체 칸에다 하든.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기준의 굵기, 선굵기를 세게 잡아줬으니까 세게 잡아준 쪽, 굵게 잡아준 쪽 그걸 갖다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굵게 눈에 확 띄지. 뭘 하려면 뚜렷하게 하자고.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2중 3중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수정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긴 시간 녹화를 뜨고 있는데 이 녹화를 다 보겠냐고 솔직히. 그리고 다 지나간 거를. 그래서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따 이제 뭐 현대바이오든 뭐 넥슨GT든 보겠습니다만, 그들의 흐름의 이제 손절범위나 전략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범위하고 큰 차이가 나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고, 우리가 이제 그 주봉하고 일봉으로 놓고 볼 때 중요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 이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이 계속 이제 주봉인데, 일봉 한번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많이 엉켜 있었고, 이거 어떻게 다 잡아줘야 될지 제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30분봉 이런 기준을 일단은 이제 제가 지워버릴게요. 복잡한 거는.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렇게 해서 수급, 이래저래 싹 다 꼬여 있네. 뭐 어쩌겠어. 이거는 뭐 직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내가 한번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직원분들이 잘 대처를 하시고, 2월 17일께 이제 여기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 방송 갖고 나갈 때 이제 기준이겠죠. 자, 2월 17일, 오케이. 2월 17일 날, 히스토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14일 거 방송하면 캡처하세요. 14일 날짜로 들어가서, 혹은 14일 이후에 이제 했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이제 뭐 뜬금없이 이렇게 된 거지. 14일 이후에 이 기준이 뜬금없이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고, 이거 빼고, 어제 거 상승률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거 해서 여기다 같이 묶으세요.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서 여기다 같이 묶으세요. 그리고 중간에 거래대금 거래량 더 형성돼 있는 방송 화면이 있다면 HMM 박스 쳐놓은 거, 그럼 그거 다 여기다 한꺼번에 다 묶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일자에 수주 공시가 나왔다. 실적 공시가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14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15일자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17일자 기준이 있죠. 근데 15일자 방송 화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5일자 방송 화면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시면 돼. 15일자에 한번 있나 볼게요. 그렇게 해서 15일자에 윗꼬리가 달립니다. 근데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놓고 보자라고 했죠. 이게 15일자가 아니라 이 차트의 기준은 이게 17일이 아니라 15일자일 거예요. 이게 이 차트의 기준은. 이 차트의 기준은 제 기억에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뭐 이 1분봉 이런 거 다 빼버리고 5분봉 다 싹 다 빼버리고, 지금 기준의 5분봉 1분봉의 의미를 당일날 기준이면 모를까. 그러면 이게 이제 5분봉 10분봉 다 묶어놓은 건데 그것도 빼버리고 정신없어. 1분봉 기준에 17일자의 기준, 이거 뭐 막 마음대로 다 갖다 붙여놓는구만. 내가 노안이라 잘 안 보이지만 윤 정도는 절대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이거 15일이에요 이게. 근데 17일날 설명을 했나 보지, 그죠? 17일날 설명을 했나 봐.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갖고 옵니다. 뭘로? 일로. 그렇게 해서 14일자에 우리가 그 실적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일자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15일자 차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15일자 차트에 일봉 차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뭔 소리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데, 방송하면 이게 15일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35,000원 넘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장 관심이 무지하게 높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5일자인데 이 그 일봉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15일자 일봉이. 그리고 15일자 주봉을 갖고 와 볼게요. 어디서든 뭐 빨리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이게 17일자인 거예요. 이게 17일자. 그리고 이제 주봉이 이제 저 메꿔진 거고, 주봉 차트에 이게 21일자고, 일주월봉 한꺼번에 해놓은 차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보죠, 같이. 굉장히 중요해. 그 복귀 교육 그 기준 잡아서도 왜 저기서 왜 샀는지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저기서 왜 샀는지. 이게 이제 그 15일자 일봉, 18일, 17일, 고 주봉 어디 갔어? 일봉, 주봉, 주봉 기준에 요 날이 이게 15일자 주봉입니다. 이 날이. 그죠? 일봉으로는 음봉이에요. 윗골이 달린 음봉. 화요일이었거든. 근데 주봉으로는 이렇게. 일봉으로는 이건데 주봉으로 보십시오. 자신감 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사실상 뭐 속된 편으로 물렸어. 예를 든다면 속된 편으로 물렸어요. 근데 저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이 좀 꼬여 있었고 매도가 많았어요 전날. 그래도 뭐 70만 주인가 뭐 얼마였죠 매도? 40만 주대인가? 쭉 밀려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양봉으로 끝났어. 그 전일 대비해서 위에서 끝났어. 그렇게 돼서 주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가는데 16일 날은 시장이 폭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얘만 보합으로 끝납니다. 보합으로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7일자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일자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일봉의 종가예요. 갭상승 이후에 시장이 올라왔는데 갭상승 이후에 얘는 종가가 보합으로 끝나버려요. 거래도 없고 속된 편으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17일자 기준에 그런 상태를 되돌려 버립니다. 꼬리를 싹 다 감싸면서 상승 형태 확인형의 주봉이 완성이 되고 거래가 엄청나요. 여기도 보시면 주봉의 거래가 엄청나기 때문에 꼬리 감싸 안으면 얘는 대박이다. 응? 저게 25,250원, 25,250원. 오늘 25,700원이죠. 얼마 올랐냐고 40% 올라온 거야. 정확히. 그래서 17일 날 교육하고 18일 날 잡아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고 19일 날, 뭐 18일 날 야간 교육도 해드리고, 또 21일 날, 18일이 금요일이니까 21일 날 개장전 종목. 그렇게 하고 21일 날 야간에 또 잡아드리고. 그러면서 이 양봉을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렇게 형성이 될 거다. 그럼 주봉 기준에서 볼까요? 저렇게 형성이 돼 있는지. 일단 5분봉 자르고요. 5분봉 자르고. 그럼 이제 요 기준에서 5분봉의 기준에 이렇게 기준 잡고 잘라야 되겠죠. 지금 프로그램 쪽이 이거 올릴까요 내릴까요 나도 몰라. 근데 이제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00만 주 대비해서 140만 주로 60만 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야기했던 그 시점 대비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절반을 해두자는 거야. 뭐 전량해두고 밀로는 내려와라, 밑으로 내려와라. 이거야 이제 개별 판단이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그 HMM의 주봉 보시면은 어때요? 한 주 못 움직였지만 이 당시 기준에 요 크기에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얼마? 이게 정확히 37,000원대, 36,000원 뭐 이렇게 되겠네. 35,700원 뭐 이렇게 4만원하고 35,000원 사이니까. 저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이면서 수급 보면 이렇게 누적이 있고요. 저렇게 움직이면서 아마 시장 관심이 이때 돼서 집중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 스타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부터 본격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솔직히 소리 소문 없었어. 몇 퍼센트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누가 쳐다봐요 이거를. 응? 소리 소문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22일 야간 교육 해드리고 23일 또 교육을 해드리고 2천만 주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일부터 계속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뭐 25일이 금요일인가요? 그리고 28일,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계속. 이것도 우리 직원분들 3월 3일 거 하나 빼고는 이걸 다 묶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23일부터 3월 2일까지는 요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매수세인 나갔다. 요거만 다 묶어버리시면 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눌려도 편입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4일 오늘 오전 기준에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렸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다.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PBR이 좀 부담스럽다. 얘가 올라온 거는 왜 올라왔니? 실적에 대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뭐 어찌됐건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직 계산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일봉 화면 보시면은 이제 아까 다 보여드린 화면이란 말이에요. 일봉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그 이후의 흐름, 아까 이제 그 일봉의 기준을 보셨으니까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21일 날짜의 일봉 추이 그리고 뭐 22일 날짜. 근데 이것도 뺍니다. 그냥 빼고 요 밑에 있으니까 방송화면이. 그래서 HMM의 방송화면이 이렇게 있다. 어제 박승재 TV에서 빠꾸 먹었죠. 그럼 요거 요 자리를 가려. 파란 색깔을 그 캡처해서 같이 가려버리든지 가려버려요 이거. 그렇잖아. 박승재 TV에 주알투 갖고 나오면 누가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 뭐 23일, 24일 일봉의 기준, 그 다음에 주봉의 기준, 그 다음에 뭐 주봉 전체적인 기준. 그럼 요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위에 있으니까 얘 빼고 일봉은 이렇고 주봉은 이렇다. 주봉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명을 했었고 주봉의 누적 수급 범위. 이것도 위에 이제 교육 내용은 다 잡혀 있으니까 싹 다 빼고 이중으로 단둘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 요 매집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설정돼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 이제 한꺼번에 다 묶어서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다시 주봉 차트를 매집으로 잘라서 올려드리고 목표 주가도 이렇게 올려드려놨고 그 다음에 주봉이 또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봉 하나 잘라줄 테니까 2월 17일 주봉 2월 17일날 주봉에 대해서 이제 꽤 오래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거고 2월 23일에도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월 25일 3월 3일 이렇게 요것도 다 묶어요. 하나 둘 세 개를 다 묶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다 같이 묶으세요. 주봉 기준에 요거 한 장, 그 다음 요거 한 장, 요거 두 장 또 묶으세요. 그렇게 해서 주봉.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주봉 또 잘라서 보여드리면 되죠. 그다음 월봉. 그렇게 하고 뭐 유튜브에 월봉. 유튜브에 앞으로는 이제 날짜 하나만 자르면 돼요. 많이 안 잘라도 돼 우리 직원분들. 이 월봉도 합산하세요. 그래서 23, 25니까 17일, 23, 25 다 합산. 17일 일주 월봉. 요거 두 개 합산하고 월봉 내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일주 월봉. 2월 17일 일주 월봉. 이것도 다 위에 다 있죠. 다 있으면 됐어. 그렇게 하고 2월 23일, 25일 일주 월봉. 그래서 이 일주 월봉도 전부 합산을 하세요. 종가 기준에 요 그림 빼고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합산하시고 체크 다 하고 있죠. 식사 또 못 가고 체크하면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합산하시면 돼. 3월 3일 것까지 싹 다 합산해버려. 그러면 이제 차트 잘라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분기 수익이 크게 발생된 것처럼 오늘 기준에 정신없겠지만 한 분은 이런 거 수익 뭐 부분들 전부 차분히 읽어보고 다 정리해.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막 많은 거는 다 정리해 주세요. 또 여긴 VVIP 회원님들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방송용으로 갖고 갈 수 있게끔 VV 빼고 노란 톡방 기준으로 고쳐 놓으세요.
여기 보면 노란 톡방 문난님 수익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찌 됐건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서 같이 움직이세요. 오늘의 기준에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현재로서는.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이 계속 60만 주 정도 매도니까 고점을 넘기려면 급격히 더 들어오지 않는 한 좀 어려울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느냐? 뭐 들어오는 거야 그들 마음이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 이렇게 끝나 나쁘지 않죠. 주봉으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를 건데 VIP 전용 지금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전화하셔가지고 전화하셔서 월요일날 이거 마감되고 나서 엉엉엉 울지 말고 또 시장 강하게 돌려줬을 때 지금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랬을 때 나 슬퍼요 뭐 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합류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는 기준에 수익을 내세요. 수익 내시고 나서 함께 좀 행복한 기준을 잡자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HMM의 기준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일주월봉 자를 때 어느 기준에서 잘라드렸냐면은 이렇게 잘라드렸어요. 일주월봉은 2021년 기준으로 월봉,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 2021년 10월,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서는 이게 아마 1월 달부터 자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뭐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고 2월부터 자르겠습니다. 2월부터 그렇게 잘라서 지금의 기준입니다. 거래가 실려 있는 기준이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장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요게 됩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15일 날 거래가 첫 거래가 터졌다. 요거를 제대로 이 정도는 캐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17일부터 어마어마한 변동의 기준, 그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형성이 된 거고 그 이후에 한 주 쉬고 지금 제대로 쉴 때 좀 어찌 보면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버거웠던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그 쉬어가는 구간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까지 시장 흐름 감안했을 때 과하지는 않았다. 일본 기준에 어떤 게 있어요? 거래 대금이 수반된 갭이 나오면서의 초강세다.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흐름 어떤 거? 프로그램 쪽에 초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당시에 월봉의 저 흐름처럼 월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얘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탄력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월봉을 먼저 잘라서 보여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녹화 시간이 무지하게 길 겁니다. 일주월봉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 주봉 월봉 기준은 신규적으로 월봉을 자를까요? 월봉은 신규적으로 일단 안 자를게요. 그냥 뭐 빼버리고 월봉 차트 부분도 다 빼버리고 일주 월봉만 놓고 그다음 주봉 보면 되는데 주봉의 기준에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른 일주 월봉 대비해서 3월 3일자가 이거예요. 응? 이거 그냥 뭐 잉태 확인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인데 캔들 자체가 이제 오늘 크게 움직이면서 캔들의 패턴 자체 모습이 달라 보이게 됐죠. 그다음 주봉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봉도 누적 수급 범위 보고 거래대금 터진 기준을 놓고 본 건데 지난주에 좀 밋밋했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 좀 밋밋한데 라고 이제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봉 기준에 이 세 번째 봉 기준이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과연 거래가 터질까? 그래서 윤종도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래량이요 1,500만 주 정도만 실리면 돼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1,500만 주. 그러면 이제 5MA, 20MA를 넘깁니다. 근데 오늘 이제 3,000만 주가 터지면서 완벽하게 넘긴 거죠. 5MA는 그 오늘 거래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붙어서의 흐름이 되고 주봉으로 보니까 양봉의 크기가 어때요? 심각한가요? 아니야. 심각하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건데 저 누적 수급 범위가 오늘까지로 하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기준에서 4.5% 그리고 이 정도의 그 강세라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뭐 60만 정도 차익 실현이든 손바뀜이든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의 수급이라면은 변동성이라면은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기준에 3월 3일 일봉이 캡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3월 3일 일봉이 있으면 뭐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일봉 잘라서 놓고 본 부분의 흐름은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1월 달부터 해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는 그 2월 달도 다 지났기 때문에 2월로 당겨서 보시면 이래요. 그러면 그 일본 기준에서도 명확해요. 기술적으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확인을 했고 차익 실현할 때 펀더멘탈 좋은데 왜 차익 실현에 크게 되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거래량 부분에 요 흐름을 주봉으로 잘 해석을 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에 나올 때 뭐 캔들의 패턴을 갖다 꽂아 맞춘다면 장악형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뭐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거래량이 수반대의 흐름이 형성이 된 거고 거기에 이제 한 자락 더 놓고 본다면 뭐가 돼요? 뭐가 되기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돼요? 갭이 나와줬잖아요. 돌파 갭이 돌파 갭이 나와줬으니 그 돌파 갭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돌파 갭의 기준은 이렇게 잡죠. 요 부분에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자락의 높이만큼의 뭐 31,0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그 흐름을 25,000원 정도로 잡을게요.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그래서 요 정도 자락의 앞자락에 의미 있는 이제 저점 범위. 그럼 25,000원, 31,000원이니까 6,000원이잖아요.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37,0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갭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는 교육 자료에서 벌써 이미 다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형화해서. 이런 기준점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지. 기분 좋다고 양봉이니까 뭐 사고 뭐 그냥 3분의 1 안 밀렸으니까 가져가고 아예 뭐 펀더멘탈 좋으니까 얘 그냥 뭐 대박이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고 그랬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그런 기준을 다 잡아서 대처를 해도 대처가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가 좀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일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잡아놨고요. 텍스 전략 부분 HMM 부분을 설정을 해야죠. 근데 이 기준에 있어서 매집 목표 주가 그 다음에 갭 목표 주가 그래서 일봉 기준 1차 목표 일봉 기준 돌파 갭 일본 기준 돌파 갭 1차 목표 얼마였어요? 37,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잘라놓은 그 시간 11시 32분 기준으로 그대로 35,450원인 그대로 그대로로 가야지. 우리는 그 가격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일단 절반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3월 4일 11시 32분 이게 라이브 방송의 이제 기준이죠. 문자를 받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또 한 템포 어떻게 해야지 차익 실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이 설정이 되신다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왜 차익 실현을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드리잖아요. 명분대로 나는 명분대로 설정을 할 거야. 17조까지 올라갔어요. 3,364억 원. 거래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정점이 될 거냐, 그리고 쉬어갈 거냐. 뭐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급이 꼬이지만 않으면 되고 오히려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버슈팅 한두 차례 나오고 최고 이제 정점의 흐름이 형성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12시 32분입니다. 기존 거래 대금은 1위지요, 당연히. 거래 대금 1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1위. 삼성 엔지니어링이 2위예요.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고점이 35,700원에 기준이 되고요. 이것이 15.16%. 정확히 우리가 딱 15% 기준 잡아놨는데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이 운이 좋은 상태에서의 기준이 되고, 뭐 수익이 누적적으로도 많고 오늘도 많은 수익이기 때문에 2% 조정받는 기준 얼마? 35,000원 이탈치.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미 벌써 이제 뭐 더 높은 가격 기준도 설정을 해서 차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가 명확히 따지면 33,900원입니다. 우리 이제 34,000원을 설정을 해놓은 거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넘겨도 따라 붙습니다. 16%, 그러니까 15%대까지는 따라 붙는다. 원래는 1조 이상 10% 상승 편입 불가. 10% 이상이면 편입 불가. 근데 수급 N 거래 대금 최상위 개별 매매. 그죠? 최상위니까 개별 매매 가능하다. 수급 거래 대금 1위. 최상위로 하지 말고 1위. 개별 매매. 그래서 이제 고가와 시가로 보셔도 돼요. 뭐 변동률이 크기 때문에 VI까지 다 발동됐기 때문에 시가의 3분의 1이면은 34,300원이에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재편입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 템포가 33,500원 정도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34,300원이면은 10% 미만이라서 뭐 편입 당연히 다 의미 있는 거래량 이제 2천만 주 정도 설정을 했다라고 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에 이렇게. 자, 무지하게 긴 시간, 장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1시간 이상을 녹화했습니다. 과연 이걸 다 시청하실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 다 끝났는데 이걸 뭘 보냐고. 근데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라이브 방송에 이제 함께 참여하셔서 내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 하시는 그런 기준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이 뒷부분이니까 누가 뭐 듣고 지금까지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려면은 무료로라도 끝까지 보시고,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종목별로 대처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뒷부분까지 누가 볼겠어? 안 볼 거라고 봐. 나는 뒷부분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전화를 하셔야지. 하셔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나 함께 가고 싶어요. 당장 지금부터, 또 월요일부터, 또 이벤트 끝나고 가격 올라서 또 엉엉엉 울기 전에 나 함께 하고 싶어요. 오세요. 오시고 그 정의원님들도 교육방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옮겨 오시고, 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연장 기준 설정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락 취해서 같이 가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군의 대처가 거래가 수반되고, 또 극대형주 17조가 넘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확정이 되고, 또 수익 범위를 잡아갈 수 있고 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기준에 지금 주력주들이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시장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깨져 있어서 지금 숨도 쉬기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뭐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HMM의 기준에서의 변동성, 또 두산중공업이 그나마도 가격 방어력을 주고 있는 그 변동성에서 좀 자신감을 좀 가져가시고, 힘겹지만 HMM을 바탕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시죠. HMM 갖고 계신 분들 비중하고 차익 실현 여부하고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